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조금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일 되면 좀 아플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네, 내일 좀 아플 것 같은 그런 감기 기운이 좀 느껴지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현대미술이 왜 어려울까에 대한 저번에 했었던 그런 다양성이나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영화 리뷰 같은 것들을 많이 보는데 요즘 망한 그런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리뷰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좀 있어요. 자, 한 가지 전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은 여기 부제목으로 써 있죠. 전시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왜 자동으로 생기나요? 네. 여러분들께서 영화 영화를 보면은 수백억의 투자에, 그리고 성공한 감독, 유명 배우를 쓰더라도 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음, 뭐 물론 굉장히 히트작을 계속 내는 굉장히 훌륭한 감독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에 꼽을 정도고,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고, 그러니까 몇 번 정도는 좋은 작품을 하다가 나중에 뭐 좀 졸작을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해볼까요? 뭐 핸드폰 아니면은 자동차,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최고의 기술진과 최고의 자금이 있어도 졸작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얘기냐면은, 좀 키울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전문가들과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더라도 의외로 완벽한 것들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사실은 현실에서는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화도 그렇잖아요. 다 만들고 나니까 왜 도대체 저렇게 만들었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비판할 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영화의 목표가 뭐 예술적인 완성도가 됐든 아니면은 흥행이 목표가 됐든 손익분기점이 넘는 게 목표가 됐든, 일단 기본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못 넘는 영화가 70%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던 영화들 중에 뭐 명작인데 좀 시류에 맞지 않게 그런 경우도 있고, 되게 나중에 보니까 되게 별로인 영화인데 되게 흥행을 해서 성공을 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도 물론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른 거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시가 전시가 어렵다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 좋은 전시인데 이 현대 미술의 다양성에 의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시가 어려울 땐, 뭐 다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지만, 마찬가지로 뭐 최고의 작가, 최고의 기관, 어, 뭐가 있을까요? 최고의 디렉팅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전시로 이어지는 것은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현대 사회나 뭐 예전에도 그랬겠죠.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더라도 뭐 전쟁도 지고 나라의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있지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했지라고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물론 좋은 전시인데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말이 너무 어렵다, 전시 설명이 어렵고 뭐 그렇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 되게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좋은, 제가 옛날에 그 최승윤 최승윤 벽화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세종문화회관에 지하에 가면 제가 그린 벽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 안에 그 지하 쪽에 있는 벽화들은 뭐 제가 그리지 않은 게 몇 군데 몇 개 있긴 한데 거의 다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문화회관인 세종문화회관의 벽화를 그렸으면은 엄청난 심의와 엄청나게 많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사실은 거의 개판 5분 전이었. 아, 이거 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였는데 제가 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와 저런 데다 그렸으면 돈도 많이 받았겠지 전혀 아니에요. 돈도 되게 쬐끔 받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뭘 그려야 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그냥 그린 거예요. 다행히 제 생각에 뭐 많은 분들도 그렇게 봐주시겠죠. 네. 그냥 세종문화회관에 그나마 어울릴 만한 퀄리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의외로 굉장히 밖에서 봤을 때 엄청난 곳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좀 열악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안 그런 경우들도 있고 물론 좋은 전시들이 많지만 그러니까 이 전시가 굉장히 완벽한데 완벽한 전시인데 내가 이해를 못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가능성 있어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시를 보면서 이거 좀 어려운데 내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괜찮은 건가? 내가 미술을 몰라서 그런가? 하다 보면은 보다 보면은 약간 미술에 멀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게 물론 이런 판단을 내린다라는 게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겠지만 근데 우리가 영화는 평가를 잘 하잖아요. 내가 돈 내고 그렇게 봤었던 영화인데 근데 미술관 전시회도 내가 돈 내고 봐서 이건 좀 아닌데 싶은 느낌이 좀 드신다고 하면은 내 느낌을 감각을 좀 믿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무조건 옳다 그르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전시가 완벽한데 내가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가?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미술계 종사를 하거나 디렉팅의 전문가거나 어떤 전문 분야에 있더라도 많은 것들을 다 이해하기는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평론가분들도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도 많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 그 중에서 걸작 같은 것들은 이렇게 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조건 물론 뭐 항상 걸작만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럴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염두에 두고 보면은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어렵게 쓰는 글이 진짜로 어려워서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자기는 알고 있는 건가 싶을 때도 있어요. 네. 왜냐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쓰거나 그러니까 글을 길게 쓰긴 해야겠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일기 쓸 때 분량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어제는 맛있는 걸 먹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일기를 늘리려다 보니까 어제는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보니 햇살이 제 눈을 때렸습니다. 눈을 때리는 햇살을 보면서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하며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리에 일어나니 저희 집 강아지가 저를 반겨주었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되게 늘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물론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제가 그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아 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글이 되게 어려운데 내 귀에 좀 눈에 안 들어오고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경우도 있다. 아무튼 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그런 뭐랄까 결정적인 이유는 이렇게 하면 좀 생각하실 때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어 같은 거 외국인들 보면은 영어가 안 되면은 뭔가 내가 죄인 같잖아요. 내가 영어 공부 좀 할 걸. 영어 공부 잘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 영어 못하지?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미술관을 가더라도 나 진짜 모르겠다. 이거 뭐지? 이거 분명히 엄청난 걸 텐데 나 왜 이렇게 모르지? 라고만 생각하다 보면은 멀어지잖아요. 너무 부담감이 있어서.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조금 뭐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작품들은 이런 식으로 좀 배제를 하고 이 전시 같은 게 머릿속에 좀 안 들어오면 배제를 좀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요즘에는 제가 그전 영상에서 그 미술 수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꽤 많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아닌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클레임을 걸거나, 그러니까 특히 공공미술 같은 경우, 공공미술은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공미술에 적합하게 들어간 게 맞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분들은 작가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준이 안 돼서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뭐 그것도 물론 맞는 경우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미술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 계기가 이뤄지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누구든지 자기의 그 의견을 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독재적인 미술이 아니라 내 세금이 들어간 거라고 하면은 내가 봐도 좀 공공의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떻게 다수결 정도라고 해야 되나, 좀 다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미술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뭐 옳다 그르다의 얘기는 아니지만, 자, 아무튼 제가 오늘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는 미술을 너무 어렵게만 보고 내가 모르는 건가 하다 보면은, 이렇게만 너무 받아들이다 보면은 어려워서 포기. 이거 왜 지워지지도 않나요? 이거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영화를 봤을 때 졸작을 여러 적 본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영화를 뭐 평생 끊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도 있다. 모든 전시가 완벽하지는 않다. 라고 하면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죠. 뭐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도 항상 최고의 작품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는 거니까. 근데 물론 미술 전시는 영화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기는 해요. 왜냐하면 영화는 감독이 내가 뭐 투자를 받고 뭐 배우도 신경을 써야 되고 제작사의 눈치도 봐야 되고 막 신경 쓸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게다가 완벽한 결과물까지 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신경 쓸 것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영화만큼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길을 꾸준히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실패하는 전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뭐 전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가 혼자서 꾸려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디렉팅을 하거나 뭐 기획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의 변수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모든 전시가 완벽하다라는 전제 하에서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조금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소재도 좋고 이거 되게 재밌는 소재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그러니까 이런 거 브리핑은 굉장히 잘해서 그런지 계속 망장만 찍는데도 투자도 굉장히 잘 받아내고 소재도 너무 좋은데 이게 영화가 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작가가 뭐 기획서나 이런 거는 뭐 기가 막히게 잘 썼는데 실물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조금, 미술 전시도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바라보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제가 지금 모든 전시들을 폄하하거나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현대에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봤을 때 꼭 재미가 없거나 들어오지 않는데 그거를 뭐 억지로, 내가 미술의 종사자나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은 꼭 억지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가 굳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마음 편하게 전시와 미술을 관람을 하시면은 현대미술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